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73년 겨울 철원 부대에서 있었던 참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70년대 그 추운 겨울, 아궁이에 불 지피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모든 게 부족했지만 사랑만은 넘쳤습니다. 그 시절 청년들은 20살, 21살 나이에 군복을 입고 휴전선으로 갔습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자란 김민수, 이병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쓴 편지 한 통이 마을 전체를 웃음바다로 또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배고픈 이병의 편지. 철원은 정말 추웠습니다. 새벽 5시 기상나팔이 울리면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몸으로 훈련장에 섰습니다. 중대장님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갈랐습니다. 이중대에 집합! 얼차려가 시작됩니다. 엎드려 뻗쳐 팔굽혀펴기 50개,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한 바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때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훈련을 마치고 나면 가장 기다려지는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식판에는 보리밥에 된장찌개, 콩나물 무침,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짬밥이었습니다. 20살 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내무반에 돌아와도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전우 하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배고프다. 다른 이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집에 가면 어머니가 밥 많이 주시는데. 다들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지은 하얀 쌀밥,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가끔 먹던 돼지고기 수육. 생각만 해도 침이 고였습니다. 밤이 되면 허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취침 점호가 끝나고 불침번이 돌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PX에 가서 과자라도 사 먹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죠. 김민수, 이병은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면회를 오시게 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철원은 너무 멀었습니다. 충청도에서 철원까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먼 거리였죠. 그냥 오라고 할 수는 없지. 부모님께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 고민하던 김민수, 이병. 갑자기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편지를 특별하게 쓰면 아버지가 알아채실 거야. 다음 날 저녁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김민수, 이병은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태가.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영리한 이병은 아버지를 마치 친구처럼 동생처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 이병은 편지를 이어 썼습니다. 기태가, 나는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여기는 춥지만 나는 잘 버티고 있단다. 어머니는 건강하시지? 아버지도 농사일 하시느라 힘드시겠다. 작은 누나는 시집 잘 갔지? 막내 동생은 학교 잘 다니고 있니? 고향 앞산의 소나무들은 여전히 푸르겠지? 나는 여기서 전우들과 잘 지내고 있어. 기태가, 가족들 잘 챙기고 너도 건강해야 한다. 형이 휴가 나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편지를 다 쓰고 김민수, 이병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전우가 물었습니다. 야, 민수야.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거야? 김민수, 이병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생한테. 이름이 기택이야. 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동생한테 참 자세히 쓰네. 김민수, 이병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편지는 보내졌습니다.
충청도 김씨 집성촌으로 날아가는 편지였습니다. 마을의 소동. 며칠이 지나 충청도 김씨 집성촌에 우체부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우체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어머니가 허겁지겁 달려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편지구나. 온 가족이 마루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기태가. 아버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다시 읽었습니다. 기태가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뭐? 나를 기태가라고? 편지를 직접 읽어본 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누나가 달려와 편지를 읽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기태가라고 부르다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금세 마을로 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시절 마을이 얼마나 좁았는지요. 저녁 무렵 당산나무 아래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씨네 아들이 아버지를 기태가라고 불렀다지 뭔가. 다른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군대 가서 미친 거 아닌가? 그런데 한 어르신이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이 녀석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닐까? 면회 오라는 뜻으로 말이야.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배가 고프니까 면회 오라는 신호를 보낸 거야. 또 다른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때도 그랬지. 군대에서 배고프면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해냈어. 어르신들은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배고프구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아버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결심하셨습니다. 면회를 가야겠소. 어머니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철원까지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우리 아들인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제가 떡을 만들어야겠어요. 아들도 먹고 전우들하고도 나눠 먹으라고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떡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찹쌀을 씻고 불려 시루에 쪄서 떡매로 쳤습니다. 쿵덕쿵덕, 쿵덕쿵덕 떡 치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찹쌀을 가져오고 콩고물을 가져오고 깨를 더 볶아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웃이 곧 가족이고 남의 일이 곧 내 일이던 시절. 며칠 밤을 새워 인절미, 송편, 백설기를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보따리에 가득 담았습니다.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틀간의 여정. 새벽 아버지와 삼촌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며 말했습니다. 가시는 길에 이 주먹밥 드세요. 민수 보면 내가 잘 있다고 전해주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 전송했습니다. 커다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눈 덮인 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버스에 올라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청주, 서울을 거쳐 드디어 철원에 도착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헌병이 전화를 했고 멀리서 한 청년이 뛰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 까까머리를 한 청년, 아들이었습니다. 김민수 이병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잘 있었느냐? 김민수 이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아버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삼촌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 보러 같이 왔지. 김민수 이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보고 싶었다. 면회실에서 아버지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떡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김민수 이병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드신 거다. 전우들하고 나눠 먹어라. 소대장님, 분대장님께도 드려라. 김민수 이병은 떡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콩고물이 입안 가득 퍼지고 쫀득쫀득한 떡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맛있지? 김민수 이병은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서 눈물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틀을 걸려 여기까지 오신 아버지의 마음, 며칠 밤을 새워 떡을 만드신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전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전우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김민수 이병이 대답했습니다. 떡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전우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떡이다. 진짜 떡이네. 아버지는 웃으시며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여기 많이 드세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전우들이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대장 중사님도 오셨습니다. 민수 아버님이십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아드님,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해요. 중사님도 떡을 받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손맛이 느껴집니다. 그날 면회실은 떡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건강히 잘 지내거라. 어머니께서 매일 기도하신다. 김민수 이병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잘 있다고 전해주세요. 다시 포옹했습니다. 김민수 이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뭘, 잘 있어라. 김민수 이병은 부대 정문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날 밤 많은 병사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김민수 이병도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틀이나 걸려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떡,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들 민수 올림. 우리가 함께 산 그 시절. 여러분, 1973년 겨울 철원 부대에서 있었던 기택이 편지 이야기였습니다. 1970년대는 가난했지만 사랑은 넘쳤습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의 효심, 이웃의 정, 전우애,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